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 글을 왜 삭제했습니까? 하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런데 하도 비판을 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세요? 제가 본인 생각을 냈으면 블로그에 넣어놔야죠. 저는 삭제하는 거예요. 저는 판사기 때문에 원래 욱하는 성격이세요?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예의가 아니면 글을 안 써야죠. 예, 그 글 쓴 거에 대해서는 그 글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많이 그 뒤에 좀 헌법재판관이 되시겠지만 헌법재판이 되시면 욱해서 글 올리지 마세요. 글을 그 블로그에 이제 글을 안 쓸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자, 앞선 영상은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에 적혀있는 걸 봐서 6년 전입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나온 답변이고, 보시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안 쓴다는 답변을 문영배가 했습니다. 본인의 치부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장제원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말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영배가 2019년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문영배의 블로그 글은 최근까지도 연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영배가 근무 시간에 독후감을 88건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88건의 독후감 게시물이 이 근무 시간에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헌법재판관 판사 일을 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직업의식이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근무 시간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독후감이나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게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를 했던 한민호 당시 문체부 국장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한민호 전 국장의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즉 근무 시간 중에 SNS를 사용했다는 것 역시 근무 태만이자 파면 사유라는 겁니다. 근데 문영배 아직도 파면이 안 되고 있죠. 근무 중에 독후감을 88건을 썼던 문영배는 지금 당장 파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실 의무 위반과 근무 태만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또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바로 행범방 논란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가져오면서도 참으로 이렇게 나쁘끄러울 수가 없었다. 이게 제가 원본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아니 이건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수준인데? 해가지고 다 모자이크를 된 걸 찾은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지금 이 사진에만 벌써 3개의 음란물이 보이고, 이 카페가 대하고등학교 15회라고 이 헌법재판관 문영배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든 카페입니다. 당연히 문영배도 가입이 돼 있었고요. 근데 이 카페에서 현재 이제 미성년 음란물 공유 의혹이 터져나온 상태인데, 자, 이 사진만 봐도 정말 토악질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문영배의 친구 강찬석이가 썼던 글 중에 음란물도 음란물인데 더욱더 심각한 거는 수위가 굉장히 센 게 올라왔다. 보시면 제목이 가정교사 11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토 나올 것 같죠? 와, 진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 미성년자 특정 부위 노출 사진이 여기에 공유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 목적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하는 행위 역시 전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영배의 친구 강찬석이가 가정교사 11살 이런 타이틀, 이런 제목을 갖다가 문영배 친구들과 문영배가 가입해서 활동을 했던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이런 글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뭐 문영배가 직접 댓글을 단 건 없고 직접 사진을 올린 건 없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나오는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시당초에 문영배와 문영배 친구들이 활동하던 이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왔던 거는 전부 팩트입니다. 현재 아카이브에 보존이 다 돼 있고, 제가 정말 민망스럽고 너무 이 토 나올 것 같은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다 차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설령 문영배가 댓글을 달거나 반응을 한 적이 없다고 할지언정 이런 사진들을 문영배가 봤다, 또한 이에 대해 방조했다고 한다면은 문영배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IP 추적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문영배가 해당 게시글을 직접 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문영배의 또 동창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2009년 게시글이고요. 찬석이에게, 형배에게, 찬석이는 아까 방금 그 음란물을 이 사진을 직접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게시글을 썼던 사람이죠. 찬석이와 형배 이 두 명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바는 즉슨 찬석아, 네가 우리 사이트의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좋은 그림이 뭐죠? 무슨 로리타 패티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자, 글을 읽어보면은 벌써부터 찬석이 형배를 걱정하면서 이 박성현이가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니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 형배야, 네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까 여기에 좀 조언을 좀 해줘라. 찬석이가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지? 계속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찬석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 친분 관계는요, 정치인이나 사업가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에게는 이 영역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이죠. 법조인은 오로지 법 논리와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누구랑 친하다, 내 친구다, 친분 관계에 의거해가지고 판결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이거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영배 씨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당신이 이러고도 판사야? 아니 헌법재판관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문영배는. 이런 것들 지금 아무리 이게 친구의 의견이라고 할지언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문영배 씨. 이거 그냥 친구의 시시콜콜한 농담 따먹기였다, 장난이었다 이러고 넘어갈 겁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국민들이 진짜 돼지로 보입니까? 찬석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 이러고 좋다고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싸고 있는 거지 이거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카페 대하고등학교 15회 이 카페가 지금 이 모든 기록과 사진들을 지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증거인멸이고요. 당신들이 했던 모든 기록들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아카이브가 다 따져가지고 보관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미 모든 게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씨가 활동했던 이 카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찬석이가 저작권법에 위반돼서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된다. 이런 식의 정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조차 안 돼 있는 문영배가 언급되면서 이 문영배 친구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과 관련해가지고 문영배는 이건 뭐 해명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당장 그냥 사퇴하시고 이 카페는 수사가 들어가야죠. 문영배는 이 방석집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방석집 게이트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겠지만은 문영배는 본인이 활동했던 이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들에 대해서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며 언급을 하면서 서로 이제 친목질도 다지고 이런 어떤 음란물도 게시를 했던 요건에 대해서는 해명 필요 없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당장 그만두시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또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보자면은 아내의 고백, 부자님 빼지 마세요. 가정교사 11살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말이 안 나오고 이런 19금으로 불리는 게시물들 저도 지금 가져오면서 이게 모자이크나 어떤 가림이 없이는 가져올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관 판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쩌다가 지금 이런 수준이 돼버렸는지 뭐 일반화를 하고 싶진 않지만은 문영배를 보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행범방 그 자체다. 정말 이런 어떤 천인공노할 진짜 나이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문영배 친구들. 문영배 씨는 이거 다 알고 방관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던지 명쾌한 해명을 하던지 확실한 거는 뭐 그거는 헌법재판관에서 스스로 사퇴하고 나서의 일이죠. 일단 빨리 물러나십시오. 당신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당신 문영배와 관련해서 또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방석집. 저는 방석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방석집이 뭐지? 보니까 이 방석집이라는 게 이 성을 사고 파는 뭐 옛날에 이제 기생집으로 불리던 그런 좀 업소 그런 가게 중에 일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문영배가 방석집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다는 또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영배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경험이 있어야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 사건이 2006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상고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영배가 회피하고 싶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이 술집 주인이 손님의 카드를 이용해서 6번 나눠가지고 이 매출 전표를 위조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심에서는 술집 주인에게 유죄가 떴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문영배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방석집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문영배가 훤히 뚫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추측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영배는 술집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방석집의 메커니즘에 대해 훤하게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문영배가 이 맥주도 작은 병이고 접대부들이 술을 버릴 수도 있고 한 박스 정도는 남았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을 간파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판결 자체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방석집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경험이 있어야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라는 문영배의 말을 반영한 사례다. 이러면서 문영배가 판사는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문영배 씨가 방석집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는 걸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영배 씨가 뭐라고 해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 싶지도 않네요. 예, 뭐 어떤 해명이든 간에 그냥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스스로 사퇴하시고 이 본인 카페와 본인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 그 다음에 심지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그런 게시물도 올라와 있고 또 방석집 간접 경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관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루빨리 문영배 행배야 이렇게 수많은 행배 대장경이 발견되는데 참으로 진짜 투각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나 받아라. 이 판사라고 재판관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쓰레기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